네, 오늘 새벽 6시 29분 인천지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 다름 아닌 그동안 검찰이 쫓고 있던 유병헌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였습니다. 네, 양회정 씨가 오늘 오전 8시 전격적으로 인천지검에 자수를 했습니다. 의혹에 휩싸였던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이 드러나게 될까요? 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변환봉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권준기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양회정 씨 오늘 인천지검에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새벽에 6시 반쯤 전화를 했거든요. 자, 먼저 교수님, 네. 왜 자수를 했을까요? 일단 양혜정 씨는 유병헌 씨 조력자잖아요. 가장 예. 핵심 조력자인데 네. 유병헌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력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예. 따라서 양혜정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처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시점을 봤다고 보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아. 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일단 양혜정 씨에 대한 혐의 자체는 뭐 횡령 배임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병헌 씨에 대한 도피 혐의였습니다. 예. 네. 범인 도피죄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죄도 아니고, 네. 이미 주범 자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에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김엄마와 자신의 부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검찰이 공언한 것처럼 자수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것을 봤을 때 자신 역시 검찰에 선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마 자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권준기 기자, 네. 양회정 씨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겁니까? 왜 검찰은 그동안 계속 양회정 씨를 쫓았던 걸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에 양회정 씨가 어떤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인데, 바로 이 5월 25일 검찰이 급습했던 그날 이후에 양혜정 씨의 행적이 사실 측근들 진술로는 나와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양혜정 씨가 스스로 전주로 도주한 이후에 금수원으로 갔고, 예. 금수원 이후에 5월 28일 이후에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제 자수를 했던 양혜정 씨의 부인 그리고 김엄마마저도 5월 28일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점 유병헌 씨가 사망했을 시점과 대략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 양혜정 씨가 어디 있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변호사님, 네. 유병헌 씨의 행적이나 죽음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처벌의 차이가 있게 됩니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네. 본인이 유병헌 씨를 고의로 타살하지 않았느냐,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도피 자금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타살하지 않느냐라는 의심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양혜정 씨라면은 모른다라는 선택을 할 수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순천에 급습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일단 전주로 도망을 갔었고, 그 이후에 그냥 구원파에 알려서 네. 회장을 빨리 구해야 된다라는 요청까지만 했을 뿐이고, 그 네. 이후에 다시는 순천에 가지 않았다. 거나 회장님과 연락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그냥 도피를 도와주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양혜정 씨가 잡히긴 했었지만 유병헌 씨의 최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금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회정 씨는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조력자라는 게 가장 큰 임무는, 조력자의 가장 큰 임무는 도피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요, 도피하는 유병헌 씨가 살아서 도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조력자로서 역할을 제일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자수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금수원의 어떤 미리 상의나 금수원 측의 어떤 허락을 받고 자수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양혜정 씨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호해야 될 유병헌 씨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금수원의 신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좀 보고요. 예. 네. 가장 핵심 측근인데 당신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망하지 않았냐, 이런 어떤 책임을 지금 심리적으로 묻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예. 양혜정 씨가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타살 의혹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밀 유도가 필요한데, 자수한 걸 보면 일정 정도 네.
그 타살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점입니까? 5월 26일 날 예. 그 유병헌 씨가 별장에서 나와가지고 네. 패턴홀에 있다가 숲속으로 사라진 이후에 예. 그 이후의 행적과 양혜정 씨가 연수원이죠. 야망연수원에서 도피한 시점에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실제로 사망 원인에 있어서 양혜정 씨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양혜정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 네. 양혜정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수하는 게 네. 오히려 진실을 밝혀주고 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로 보여지고 김엄마하고 그리고 그 양혜정 씨 부인이 1차적으로 먼저 들어왔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왔다. 시험적으로 확인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또 검찰에서 뭘 물어보는지도 좀 알 수 네, 있고. 안성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금수원과도 컨트롤 타워는 대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결정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금수원 내 또 법률 조력 집단에서 조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혜정 개인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예. 자, 권준규 기자. 그런데 어제 이제 김엄마와 양혜정 씨 부인이 자수를 했고 오늘 양혜정 씨가 자수를 했는데 자수하는 방법과 시점이 참 묘하게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전화를 걸고 당직자에게 전화를 걸고 자수하고. 게다가 그 방법뿐만 아니라 네. 시간도 비슷합니다. 어저께 이제 김엄마와 양혜정 씨의 부인이 전화를 했던 시간이 새벽 6시쯤입니다. 예. 오늘 양혜정 씨가 전화 건 시간이 6시 반쯤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검찰에 나온 시점도 어제 8시쯤, 오늘도 8시쯤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마치 시간까지 똑같이 맞춘 것처럼 네.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는 양쪽에 교감이 있었다는 교수님 말씀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 더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법률적 조력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대언론 조력자도 있는 것 같아요. 6시 반에 전화해서 8시에 검찰 들어가면요. 일단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놓쳐버려요. 가장 취약 시간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들어가는 김엄마 그리고 양혜정 씨 제대로 촬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네. 어제도 택시를 타고 휙 들어가는 바람에 기자들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예. 네. 오늘도 사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네. 8시쯤에 검찰에서 알려오긴 했지만 이미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예. 받고 있는 이후에 지금 기자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물론 어제 특히 양혜정 씨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의 소재를 모르겠다.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자수를 한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좀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는 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측근들이 줄줄이 이제 자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다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만 화제가 된 댓글 중에 하나는 검찰, 경찰 자수 안 하면 수사 못 하나. 계속 자수를 하고 이 뒷북을 치는 이 자수일 경우에는요. 일단 자수한 사람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수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네. 수사의 주도권을 다 구원파 측이 갖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줄줄이 자수를 할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약간 추측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합니다만 구원파 내부에서 유병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구원파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고 종교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구원파 내부에서 그 일부 그러니까 순수한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파도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분명히 기독교의 절대자를 믿고 있는 종교인데 네. 왜 유병헌이 갑자기 그 절대자의 버금가는 존재가 되면서 예. 우리가 이런 사교 집단으로 매도가 되어야 되느냐. 분명히 유병헌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정당한 사법체계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조사를 받고 죄가 없으면 혐의를 벗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왜 구원파가 유병헌을 감싸므로 인해서 이렇게 사교 집단으로 매도가 되느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와중에서 5월 말경으로 추측되는 시점에 유병헌이 사망을 하고 6월달 중순까지 아마 이제 구원파와 유병헌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구원파 내부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내부에서도 아마 유병헌 신변에 무슨
무슨 변고가 발생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와중에 유병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구원파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당신들을 도와주진 않을 것이니까 당신들이 자수를 하든 아니면은 알아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받든지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력자 그룹에서도 구원파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게 될 것 같고 유병헌과는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예. 자신들의 혐의를 봤을 때 우리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나씩 자수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병헌 씨를 조력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 유병헌 씨가 숨졌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유병헌 씨한테 밀어버리는. 이런 구원파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자수를 했잖아요. 예. 자수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진실을 가서 검찰에 이야기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자수한 조력자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조력자들은 평신도들이지만 열성 신도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조력을 했지만 핵심 어떤 결정권이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함구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성 수자냐, 오히려 전략 자수냐 아니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구원파가 어떻게 보면 유병헌 씨 사망 이후에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병헌 씨를 조력했던 사람들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야 세대 교체가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한 단계별로 좀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그래서 그럴까요? 이게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고 뭔가 자수도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직적이다 보니까 이른바 음모론이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뭐 유병헌 사망 원인조차도 나는 뭐 타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거 뭔가 어느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음모론은 아까 공 교수님이나 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파 내부에서 후계 작업을 기획하거나 세대 교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병헌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공격해서 나온 거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 한도 내에서는 그 음모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이 뭐 수사 시점이나 자수 시점, 사망 시체 발견 시점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아마 어떤 거대한 큰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네. 오히려 구원파 내부의 문제점과 유병헌의 사망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러한 그 자수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준기 기자. 네. 이제 수사는 검찰이 이 자수한 사람들 데리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첫째 맥 빠집니다. 네. 수사관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자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상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일단 그 양혜정 씨도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검찰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어제 김엄마와 양혜정 씨의 부인을 풀어준 것도 사실은 네.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은 잡아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양혜정 씨를 자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양혜정 씨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 주도권은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조사를 받는 예. 피조사자한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구속시킬 수 있다는 이 카드 자체가 굉장한 압박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버리고 이 순순히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국가수에서도 유병헌 씨의 사인을 전혀 그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네. 설사 만에 하나 뭐 타살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혜정 씨를 잡아서 오늘 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를 내기가 그러니까 그 어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관측이신 것 그런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잡힌 사람들은요 핵심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균 씨까지도 아하, 그렇죠. 그 유대균 씨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유병헌 씨가 없는 상태에서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잡아야 건 윤혁기 씨라든가 그렇죠. 또는 김혜경 씨, 또는 김필배 씨 이런 분들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수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됐던 사람들 저희 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유병헌 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자, 한 사람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들 뒤로 지금 잡지 못한 95일 동안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맨 왼쪽에 화면을 좀 더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유병헌 씨입니다. 네, 1,390억 원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데 6월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숨졌지만 사망 원인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구속됩니다. 네, 장남 대균 씨죠. 자, 구속 수감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박수경 씨와 함께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이 됐고요. 자, 99억 원가량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번 사건과 둘째 아들에 비해서 큰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속된 사람이 있었죠? 네, 박수경 씨입니다.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유대균 씨와 함께 발견이 됐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조력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핵심, 어제 자수한 김엄마입니다. 네, 전남 순천 지역의 유병헌 씨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양회정 씨의 부인과 함께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조력자가 자수를 합니다. 네, 혹시 유병헌 회장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 남은 퍼즐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높게 관측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병헌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 오늘 자수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핵심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구원파가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 뭐 세력 다툼이다, 뭐 차기 포스트 유병헌이다 얘기를 할 때 현재 도피 중인 바로 차남 혁기 씨입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병헌 씨부터 맨 처음에 살펴본 유병헌 씨부터 양회정 씨까지는 사진이 흑백으로 바뀌었네요. 이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혁기 씨가 붙잡히거나 또는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미제의 사건으로 영원한 미스터리로 그냥 덮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유혁기 씨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 지금 계속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침착하게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진술은 비교적 순순히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이 진술하는 내용이 다 진실일까라는 부분은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이 석 달 동안 오피스텔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여러모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 6평밖에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정말 석 달 내내 있었다라는 건 감옥 생활보다 더한 생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중간중간에 봤다는 오피스텔 주민들의 이 목격담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과연 유대균 씨가 순순히 진술하고 있지만 정말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을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공 교수님, 네. 잠시 전에 유대균 씨 체포 장면 나왔는데요. 유대균 씨가 체포될 당시에는 굉장히 망연자실한 모습 표정이 역력했는데 수사에는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박수경 씨,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는 굉장히 꼿꼿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수사 도중에 울음을 많이 눈물을 터뜨렸다고 흘렸다. 해요. 예. 이거는 뭐 범죄 심리학 기법으로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범죄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보면 네. 되겠죠. 일단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여리고 그리고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공자처럼 받아 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만 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화는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그런 예. 진술도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만 예. 그 핵심적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상황들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박수경 씨는 조력자입니다. 단순 네. 조력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꼿꼿했던 모습은 그 당시에 일종의 그 종교적 확신 상태에서 자기가 임무 수행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임무 수행 중에 물론 실패를 하긴 했으나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네. 검찰에 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3개월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상당히 심리적 고통이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이 체포가 되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울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공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유병헌 씨의 장남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종교라든가 기업에 깊이 관여한 사람은 아니고 스스로 예술적 취향에 따라서 본인의 생활을 즐겼던 것이고 부친께서 주시는 이익을 향유했을 뿐이지 어떤 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진술 자체도 술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경 씨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술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달 3달 동안에 정보가 상당히 제한돼 있을 겁니다. 예. 네. 이 국민들이 구원파와 세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워낙 정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처음 받았던 정보, 즉 정치적으로 구원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세월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그에 대비해서 너는 우리 유대군을 지켜라라는 종교적인 사명에만 충실했던 것이고 그러다 나와서 이제 갑자기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유병헌 씨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까지 접하게 되다 보니까 쉽사리 무너진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네. 일선에 수사를 많이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처음에 아주 지나치게 강했던 분들이 더 쉽게 부러진다고 합니다. 강하면 부러지니까요. 그렇죠. 초반에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던 분들은 오히려 자신 나름대로 계속 합리화를 하고 논리 체계를 갖춰가기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든데 오히려 처음에 너무 강했던 사람은 그에 반한 정보가 들어오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술을 더 받아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국민적 관심이니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저께 이제 일간지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단독 뭐 일부 방송에서요. 단독 기사라고 하면서 유병헌 치킨 배달 전 유대균. 네. 뭐 제목이 뭐였었죠? 순살 치킨만 먹었다. 뭐 만두만 먹었다. 네, 순살 치킨만 먹었다. 그랬더니 네. 오늘 또 다른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신문이 또 이런 보도를 합니다. 네, 나는 닭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산물은 좋아하지만. 치킨 시켜 먹지 않았다. 이게 뭔가요? 지금 뭐 둘이 좋습니다. 뭐 박수경 씨랑 뭐 유대균 씨랑 뭐 한 방에 뭐 했네. 이런 건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뭐 기자들 사이에 얘기가 좀 있습니까? 예, 이게 사실 어제 보도가 됐죠. 어제 네. 보도됐으니까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 사실은 치킨 시켜 먹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일 것 같지만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의 만약에 조력자. 제3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저희 YTN에서도 어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이 근처 치킨집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기자가 취재했던 치킨집 사장님은 분명히 다른 단지에 배달을 갔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뭐 문을 빼꼼히 열었다는 것도 다른 호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과열된 어떤 취재 경쟁 속에서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이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다, 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검찰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그 나름대로 검찰도 확인을 해봤겠죠. 혹시라도 뭐 제3의 조력자. 그렇죠. 제3의 조력자가 배달은. 있는지 실제로 배달시켜 먹었는지 확인을 했던 건데 유대균 씨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아니 거죠. 뭐 해산물을 좋아하든 뭐 치킨을 좋아하든 배달을 시켰을 경우에는 조력자 부분을 이 중요한데 아니 뭐 나는 순살로 주세요. 과연 그것까지 본질을 흐리는. 사실은 처음에 토요일에 이 처음 오피스텔이 공개가 됐을 때도 전단지를 보고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하지만 정말 이 숨어있는 도피하고 있는 사람이 배달 음식을 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대담하다면 너무 지나치게 대담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도 반신반의했던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잠시 뒤 뉴스 정석 2부에서 계속해서 공정식 교수 변한봉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